여긴 들어오면 안 돼. 누가 들여보냈어?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 하나가 길게 흘렀다. 회장은 입을 열지 못했다. 입천장에 말이 달라붙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미끄러웠다. 그는 숫자를 눌렀고 연결을 들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오지 않았다. 누군가가 삼킨 울음처럼 조용했다. 회장의 손가락이 떨렸다. 그 떨림이 수화기까지 번졌다. 그는 단 한마디를 찾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두 글자였다. 그것이 너무 늦어버린 말이라서 그는 끝내 숨만 내쉬고 말았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의 시작은 전화가 아니었다. 그날의 시작은 펜 끝이었다. 한국 서울 강남의 높은 빌딩. 유리병 너머로 회색빛 하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회의실 안은 따뜻했지만 공기는 차가웠다. 차가움은 온도가 아니라 시선에서 나왔다. 긴 테이블 위로 서류들이 반듯하게 정렬돼 있었다. 보고서의 제목도 결제선도 모두 한글이었다. 사람들은 낮은 숨으로 서로의 눈치를 계산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도 이상하지 않게. 하지만 누가 먼저 책임을 뒤집었어도 이상하지 않게. 회장은 맨 끝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만년필이 놓여 있었다. 검은 잉크가 아직 열리지도 않았는데도 그 펜은 이미 누군가의 운명을 결정해버린 것처럼 무거웠다. 회장의 얼굴은 흔들림이 없었다. 눈꺼풀도 입꼬리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가 움직이는 것은 오직 손뿐이었다. 서류를 넘길 때도, 도장을 찍을 자리를 확인할 때도 모든 것이 계산된 속도였다. 비서실장은 회장 옆에서 고개를 조금 숙이고 서 있었다. 그는 회장의 손이 가는 방향을 먼저 읽었다. 회장이 펜을 들면 잉크를 열었고, 회장이 시선을 내리면 다음 장을 준비했다. 그는 회장의 시간을 지켜주는 사람처럼 보였다. 하지만 진짜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는 그날 회장도 아직 모르는 척하고 있었을 것이다. 회의의 안건은 간단했다. 정리하고 치우고 새로 세우는 일이었다. 누군가의 자리를 비우게 하고, 누군가의 계약을 끝내고, 누군가의 이름을 조직도에서 지우는 일이었다. 그런 일은 늘 그래왔듯 조용히 처리될 예정이었다. 사람들은 회장의 펜 끝만 바라봤다. 그 한 번의 사인이 칼보다 정확했기 때문이죠. 회장이 펜을 들었다. 그 순간 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바람이 들어오는 소리는 아니었다. 사람이 들어오는 소리였다. 회의실은 원래 잠겨 있어야 했다. 비서실장이 먼저 몸을 돌렸다. 그리고 아주 짧게 표정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숨길 수 없었다. 작은 발소리가 바닥을 두드렸다. 구두 소리가 아니라 운동화 소리였다. 어른들의 구두가 만든 윤기 나는 바닥 위로 어떤 아이가 서 있었다. 아이의 코끝은 살짝 붉었다. 옷은 새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눈은 맑았다. 그 눈이 회의실 한가운데를 쭉 가르며 곧장 회장을 바라봤다. 누군가가 낮게 말했다. 여긴 들어오면 안 돼. 아이의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비서실장의 손을 보았다. 손목 시계의 위치를 보았다. 손톱이 너무 말끔한지 보았다. 그리고 회장의 손을 보았다. 펜을 잡은 손의 관절, 손등의 핏줄, 손가락 끝에 미세한 떨림. 아이는 그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어른들은 떨림을 부끄러움으로 숨기지만 아이는 떨림을 진실로 읽는 법이 있었죠.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누가 들여보냈어? 경호가 움직이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었다. 단 한 번의 손짓이었다. 경호의 발이 멈췄다. 회의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조용함이 너무 커서 서류 한 장의 모서리도 소리를 낼까
두려운 분위기였다. 회장은 아이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몰랐다. 하지만 그 눈빛이 낯설지 않았다. 어디서 본 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었다. 그런데도 속이 먼저 알아챘다. 그 눈은 부탁을 하지 않았다. 그 눈은 협박도 하지 않았다. 그 눈은 그저 사실 하나를 들고 와서 여기 바닥에 내려놓으려는 눈이었다. 아이는 회장에게 한 걸음 다가왔다. 회의실의 공기가 한 겹 더 얇아졌다. 비서실장이 말로 막으려 했다. 너 누구야? 왜 여기 왔지? 아이는 비서실장을 잠깐 보더니 다시 회장을 보았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분은 아직 기다려요. 그 한 문장이 떨어졌다. 바닥에 떨어진 유리처럼.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금이 넓게 퍼졌다. 회의실의 사람들은 서로를 바라봤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한 눈도 있었고, 이해했지만 모르는 척하는 눈도 있었다. 회장은 그 문장을 듣는 순간 펜을 내려놓지 못했다. 손이 굳었기 때문이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믿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비서실장은 보았다. 비서실장은 그 흔들림을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사람처럼 한 박자 늦게 숨을 삼켰다. 회장은 입술을 열었다. 말이 나가지 않았다. 그는 질문을 하려 했을 것이다. 그분이 누구냐고, 어디에 있냐고, 왜 지금이냐고.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은 결국 한 단어로 모였다. 아버지. 그 단어는 입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그 단어가 나오면 회장이 아니라 아들이 되어버리기 때문이죠.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천천히 내려 펜을 테이블에 눕혔다. 그 작은 동작에 회의실의 권력이 기울었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오늘 결제될 안건이 사라졌다는 것을, 오늘 처리될 누군가의 인생보다 회장 마음속에서 처리되지 못한 과거가 더 크다는 것을. 회장이 낮게 말했다. 누가 기다린다는 거지. 아이는 망설이지 않았다.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자리에서만 보여요.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다. 하지만 회장의 속을 찔렀다. 회장은 서랍을 떠올렸다. 자기 책상 맨 아래, 아무도 열지 못하게 해둔 곳. 그 안에 낡은 사진이 있었다. 작업복 단추가 달린 사진. 거칠게 웃는 남자의 얼굴이 절반쯤 잘린 사진. 회장은 그 사진을 꺼낸 적이 거의 없었다. 꺼내는 순간부터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비서실장이 얼른 말을 끼워 넣었다. 회장님, 일정이 있습니다. 외부인이 들어와서.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만 보고 있었다. 아이는 회장의 손목을 보았다. 손목의 자국을 보았다. 시계를 벗을 때 남는 자국이 아니라 오래된 습관이 남긴 자국이었다. 회장은 긴장할 때마다 엄지로 손목 안쪽을 누르는 버릇이 있었다. 그 버릇을 회장 스스로도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는 알았다. 누군가도 그 버릇을 가졌기 때문이죠. 회장이 다시 말했다. 어디서 봤지? 아이는 대답 대신 짧게 고개를 저었다. 본 게 아니에요. 느낀 거예요. 회의실에 앉아있던 임원 중 누군가가 비웃듯 숨을 흘렸다. 그 숨이 아이에게 닿기 전에 회장이 그 임원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칼날이었다. 임원의 숨이 멎었다. 비서실장은 이 장면이 더 길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그는 회장을 대신해 세계를 정리해온 사람이다. 정리의 방식은 늘 같았다. 의심이 피어나기 전에 뽑는다. 회장이 감정으로 움직이기 전에 막는다. 그는 회장의 뒤를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회장이 돌아보지 못하게 앞을 막는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회장은 천천히 일어섰다.
의자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가 회의실의 심장을 긁었다. 그는 아이에게 한 발 다가갔다. 그리고 아주 낮게 물었다. 그 사람은 뭘 기다린다고 했지? 아이의 눈이 잠깐 젖었다. 전화를요. 그 한 단어가 회장의 가슴을 찍었다. 전화. 30년. 그 숫자가 머릿속에서 동시에 떠올랐다. 회장은 자신이 전화번호를 외우지 못한다고 믿어왔다. 그래서 연락을 못했다고 믿어왔다. 그런데 사실은 달랐을 것이다. 번호는 서랍 안에 있었다. 기억도 마음도 그 안에 있었다. 꺼내는 순간만 피하고 있었던 것이다. 비서실장이 급히 말했다. 회장님, 아이 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회장은 고개를 돌려 비서실장을 보았다. 그 시선에는 질문이 없었다. 그 시선에는 경고가 있었다. 비서실장은 그 경고를 읽었다. 하지만 그는 물러나지 않았다. 그 역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기 때문이죠. 회장은 아이에게 말했다. 내가 본 곳이 어디지? 아이는 짧게 숨을 들이마셨다. 바다 냄새 나는데요. 사람들이 다들 급한데요. 회장은 그 말을 듣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냄새가 올라오는 것을 느꼈다. 바다, 기름, 젖은 옷, 사람들 틈에서 들리던 낡은 라디오 소리. 그는 그 냄새를 기억하고 있었다. 잊은 줄 알았지만 몸은 잊지 않았던 것이다. 회장은 테이블 끝에 놓인 자신의 휴대전화를 보았다. 검은 화면이 거울처럼 그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회장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얼굴은 한 번도 제대로 사과하지 못한 아들의 얼굴이었다. 아이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꽂혔다. 그분은 아직도 내가 오기만 하면 전화기부터 봐요. 회장의 숨이 거칠어졌다. 회의실의 공기가 흔들렸다. 사람들은 깨달았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려질 결정은 어떤 계약서가 아니라 회장 마음속의 문 하나라는 것을요. 회장이 비서실장에게 짧게 말했다. 비워. 비서실장이 얼어붙었다. 회장님, 비우라고. 그 말은 회의 종료가 아니었다. 그 말은 통제의 종료였다. 사람들은 서둘러 서리를 끌어안고 일어났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는 소리가 연달아 났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마지막까지 남은 것은 회장과 아이, 그리고 비서실장이었다. 회장은 아이를 바라본 채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그리고 오래된 번호가 적힌 종이가 있었다. 회장은 그 종이를 꺼내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종이는 가벼웠다. 하지만 손은 무거웠다. 그는 숫자를 읽었다. 읽는 동안 목이 말랐다. 그는 화면에 숫자를 눌렀다. 누르는 동안 손끝이 떨렸다. 아이의 눈이 그 손끝을 따라갔다. 비서실장의 눈이 화면을 따라갔다. 그리고 그 순간 회장은 아직 몰랐을 것이다. 이 통화가 연결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 서울의 바람은 얇았다. 얇은데도 뼈에 걸렸다. 초겨울 바람은 늘 그랬다. 사람의 목덜미를 먼저 찾았다. 아이는 목을 움츠렸다. 후드끈을 당겼다. 끈 끝이 손가락에 닿았다. 손끝은 이미 차가웠다. 장갑은 없었다. 대신 주머니가 있었다. 주머니 속에는 구겨진 휴지 몇 장, 동전 몇 개, 그리고 접힌 종이 한 장. 아이는 종이를 만지면 안심했다. 종이는 따뜻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마음은 조금 놓였다. 종이에는 글자가 없었다. 글자 대신 기억이 있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방향, 바닥에 남은 발자국, 말끝에 붙는 숨소리, 눈동자가 먼저 도망가는 순간, 아이는 그런 것들을 종이처럼 접었다. 머릿속에 넣었다.
아이는 오늘도 일찍 움직였다. 역 앞은 늘 사람이 많았다. 많은데도 다들 혼자였다. 혼자인 얼굴들이 지나갔다. 아이 눈에는 그게 보였다. 전화기를 들었다 내려놓는 손, 주머니를 뒤적이는 손, 지갑을 꽉 쥐는 손. 그 손들이 다 같은 손은 아니었다. 하지만 떨리는 방식은 비슷했다. 아이의 발은 골목으로 들어갔다. 골목 끝에는 작은 가게가 있었다. 창문에는 한글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따뜻한 물 무료. 잠시 쉬어가세요. 가게 주인은 말을 아꼈다. 대신 컵을 내밀었다. 종이컵이 손바닥을 데웠다. 아이는 두 손으로 컵을 감쌌다. 숨을 불어넣었다. 김이 올라왔다. 김이 올라오면 눈이 뜨였다. 그때였다. 바다 냄새가 스쳤다. 서울 한복판인데도 그랬다. 어디선가 기름과 소금 냄새, 젖은 밧줄 냄새가 섞였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냄새는 기억을 끌고 왔다. 바다 냄새 나는 곳, 사람들이 늘 급한 곳. 아이의 머릿속에서 장면 하나가 펴졌다. 한국 인천 연안부두 근처였다. 버스가 끝까지 가는 곳, 길 끝에서 바다가 열리는 곳. 바람은 더 거칠었다. 어른들은 목소리를 크게 했다. 크게 해야 들렸기 때문이다. 경적 소리와 파도 소리가 섞였다. 아이도 그 소리 속에 있었다. 그날도 아이는 주머니를 비우러 갔다. 동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부두 근처에는 오래된 공중전화가 있었다. 깨끗하지 않았다. 유리에는 손때가 묻었다. 바닥에는 모래가 들어왔다. 모래는 신발 밑창에 붙었다. 붙었다가 다시 떨어졌다. 아이의 시선은 늘 그런 것을 봤다. 붙었다 떨어지는 것. 사람의 마음도 그랬다. 공중전화 옆에 노인이 앉아 있었다. 노인은 의자도 아니었다. 전화부스 옆 벽에 기대었다. 등은 조금 굽어 있었다. 손은 커다랬다. 손등은 메말라 있었다. 노인은 종이를 펼쳤다 접었다. 펼쳤다 접었다를 오래 했다. 종이가 너무 얇아 보였다. 바람에 날아갈 것 같았다. 노인은 종이를 손바닥으로 눌렀다. 눌렀다가 다시 떼었다. 노인은 전화기를 쳐다봤다. 쳐다보는 시간이 길었다. 길어서 더 이상했다. 보통 사람은 바로 들었다. 들고 번호를 눌렀다. 그러고 끝냈다. 그런데 노인은 그러지 않았다. 마치 벌을 받는 사람처럼, 마치 기다리기로 약속한 사람처럼. 아이는 그 옆을 지났다. 지나치려다 멈췄다. 노인의 숨이 들렸다. 숨이 짧았다. 짧고 얇았다. 그 숨이 아이를 붙잡았다. 아이는 고개를 조금 돌렸다. 노인의 손목이 보였다. 노인은 긴장할 때마다 엄지로 손목 안쪽을 눌렀다. 꾹 눌렀다가 놓았다. 꾹 눌렀다가 놓았다. 그 버릇은 감추려 해도 남았다. 아이는 그 버릇이 낯익었다. 낯익다는 말은 가벼웠다. 아이는 오늘 아침에도 봤다. 그 버릇을 유리벽 건물 안에서 펜을 들던 손에서 아이의 머릿속에서 두 손이 겹쳤다. 부두의 노인 손, 강남 회의실의 손. 살아온 길은 달랐다. 하지만 떨림의 결은 같았다. 부두의 노인이 혼잣말을 했다. 입술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 그래도 말은 새어나왔다. 오늘도 못 걸었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이 바람보다 차가웠다. 노인은 웃지 않았다. 노인은 울지도 않았다. 그런데 눈꺼풀이 붉었다. 붉은 눈꺼풀이 더 아팠다. 아이는 그때 알았다. 기다림은 소리 없는 병이라는 걸. 사람을 서서히 마르게 한다는 걸. 노인은 또 종이를 펼쳤다. 종이에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겹쳐 적혀 있었다. 지운 흔적도 있었다. 바뀐 번호 위에 다시 번호. 그 위에 또 번호.
노인은 그 숫자들을 만지작거렸다. 마치 사람 이름을 쓰다듬듯이. 아이 뒤로 누군가 지나갔다. 노인을 향해 거친 말이 날았다. 쓸데없이 길을 막네. 노인은 고개를 숙였다. 숙인 고개가 더 깊어졌다. 아이의 손이 움찔했다. 아이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때 아이는 생각했다. 저 노인은 누군가를 기다린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오지 않는다. 오지 않는 이유가 있다. 그 기억이 오늘 다시 올라왔다. 서울역 앞 물김치 같은 공기 속에서 아이는 종이컵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결심을 했다. 결심은 대단한 말이 아니었다. 그저 발을 옮기는 일이었다. 아이는 발을 옮겼다. 그 건물은 커서 길을 삼켰다. 유리문은 얼굴을 비췄다. 아이 얼굴도 비쳤다. 아이 얼굴은 작았다. 작아서 더 눈에 띄었다. 로비에는 한글 안내판이 있었다. 방문자 등록, 행사장 안내, 후원 감사의 날. 아이는 그 안내판 앞에서 멈췄다. 오늘은 사람들이 많았다. 많은 사람은 아이를 보지 않았다. 아이에게는 그게 기회였다. 행사장 쪽에서는 박수가 났다. 박수 소리는 따뜻했지만 아이의 손은 아직 차가웠다. 아이는 사람들 사이를 비집었다. 비집을 때 옷깃이 스쳤다. 향수 냄새가 났다. 그 향수 냄새가 더 이상했다. 부두의 기름 냄새와 너무 달랐다. 아이는 그 차이를 기억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가 서 있었다. 경호의 눈은 바닥을 훑었다. 사람의 발끝을 훑었다. 아이의 운동화도 훑었다. 아이는 고개를 숙였다. 고개를 숙이면 안 보일 거라 믿지 않았다. 그저 시간을 벌었다. 시간을 벌면 틈이 생긴다. 아이 인생은 늘 틈으로 굴러왔다. 문이 열리고 닫혔다. 사람들이 올라갔다. 아이는 마지막에 탔다. 경호는 굳이 말을 하지 않았다. 말을 하지 않는 게 더 무서웠다. 아이의 심장이 빨랐다. 빨라도 표정은 그대로였다. 아이는 표정으로 버텼다. 복도는 조용했다. 조용함에도 소리가 있었다. 카펫이 발소리를 먹었다. 대신 숨소리가 남았다. 어른들의 숨소리는 얇았다. 얇고 길었다. 그 숨이 긴장으로 이어졌다. 아이는 긴장을 읽었다. 그래서 길을 찾았다. 회의실 문 앞에는 한글 표지가 있었다. 회의 진행 중. 출입 금지. 아이에게는 금지가 안내였다. 사람은 금지된 곳을 더 지킨다. 그만큼 중요한 곳이다. 아이의 눈은 그 중요함을 향했다. 그리고 아이는 들어갔다. 들어가서 말했다. 그분은 아직 기다려요. 그 말은 부두에서부터 가져온 말이었다. 노인의 붉은 눈꺼풀에서 가져온 말이었다. 숫자가 겹친 종이에서 가져온 말이었다. 지금 회의실 아니었다. 사람들은 이미 나갔다. 문 닫히는 소리가 멀어졌다. 남은 것은 세 사람의 숨이었다. 회장의 숨이 가장 무거웠다. 비서실장의 숨은 얇았고 아이의 숨은 짧았다. 회장은 아이를 바라봤다. 회장은 서랍에서 종이를 꺼냈다. 아이의 눈이 그 종이를 따라갔다. 아이의 기억 속 종이와 닮아 있었다. 겹친 숫자, 지워진 자국, 바뀐 흔적. 아이의 눈이 한 번 더 날카로워졌다. 비서실장은 웃지 않았다. 웃지 않는 얼굴이 더 딱딱했다. 그는 말했다. 어디서 들은 말이지. 아이는 대답을 아꼈다. 말을 길게 하면 틈이 줄어든다. 아이는 짧게 말했다. 기다리는 사람은 바다 쪽에 있어요. 회장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흔들림이 아주 작았다. 하지만 아이는 봤다. 아이에게 작은 흔들림은 큰 소리였다. 회장은 손목을 눌렀다. 엄지가 손목 안쪽을 눌렀다. 꾹 눌렀다가 놓았다. 그 순간 아이는 확신했다.
부두의 노인과 이 사람은 이어져 있다. 회장은 휴대전화를 바라봤다. 검은 화면이 거울 같았다. 비서실장은 그 화면도 봤다. 비서실장은 한 발 뒤로 물러났다. 물러나면서 손을 아래로 내렸다. 아주 작게 누군가에게 신호를 주는 손이었다. 아이의 눈은 그 손도 놓치지 않았다. 회장은 아직 몰랐을 것이다. 이 한마디가 만든 균열 사이로 누군가가 먼저 손을 집어넣고 있다는 것을, 전화가 울리기도 전에 그 울림을 지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도의 소음이 끊겼습니다. 남은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그는 문고리를 보았습니다. 잠금쇠가 끝까지 걸렸습니다. 그제야 숨이 나왔습니다. 비서실장은 서류를 모았습니다. 서류 모서리가 맞물렸습니다. 정렬된 종이는 단정했습니다. 그 단정함이 오히려 서늘했죠. 아이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지켜봤습니다. 그는 책상 끝을 봤습니다. 검은 휴대전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리처럼 빛을 먹었습니다. 그는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닿기 전에 멈췄습니다. 멈추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멈추는 동안 시간이 늘어졌죠. 그는 다른 쪽을 택했습니다. 책상 한쪽에 놓인 내선 전화기였습니다. 아무 장식 없는 검은 전화기였죠. 그는 그 전화기를 믿었습니다. 문서처럼 남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내선을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내선이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서랍 안에는 종이가 있었습니다. 오래 만진 종이였습니다. 접힌 자국이 깊었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숫자는 곧 얼굴이었습니다. 그는 숫자를 보며 삼켰습니다. 목이 마른 줄도 몰랐죠. 비서실장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되 소리를 줄였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그 말은 조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지시였죠. 그는 눈을 들었습니다.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시선이 길어졌습니다. 말보다 길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할 이유가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오히려 준비된 얼굴이었죠. 그는 종이를 다시 봤습니다. 숫자 하나를 짚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아이는 그 떨림을 봤습니다. 아이는 떨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받아 적는 눈이었죠. 그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가 가볍게 들렸습니다. 가벼운데도 팔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첫 숫자에서 숨이 멎었습니다. 둘째 숫자에서 심장이 뛰었습니다. 셋째 숫자에서 혀가 말랐습니다. 그는 끝까지 눌렀습니다. 발신음이 울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귀가 아팠죠. 그는 수화기를 더 붙잡았습니다. 수화기에서 바람 소리만 났습니다. 바람도 아닌 전기 소리였죠. 비서실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손바닥이 위로 향했습니다. 그 손짓은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딱딱했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통화선이 바뀌었습니다. 오늘은 보안 점검입니다. 그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보안 점검은 늘 있었습니다. 하지만 늘 그에게 먼저 말했죠. 그날은 말이 늦었습니다. 늦게 온 말은 변명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들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이 아이에게 닿았습니다. 아이는 아주 작은 고개짓을 했습니다. 기다린다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작은 고개짓이 칼이었습니다. 그는 칼에 베인 듯 굳었습니다. 비서실장은 다시 말했습니다.
외부 일정이 있습니다. 기자들이 로비에 있습니다. 지금은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 말들은 매끄러웠습니다. 매끄러워서 더 의심스러웠죠. 그는 그 매끄러움을 알고 있었습니다. 매끄러움은 감추는 기술입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소리는 작은데도 크게 울렸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목을 눌렀습니다. 엄지가 손목 안쪽을 찾았습니다. 꾹 눌렀다가 놓았습니다. 그 버릇이 그를 배신했습니다. 비서실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책상 위 전화기 옆으로 손이 갔습니다. 손끝이 버튼 근처를 스쳤습니다. 누가 봐도 정리 동작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눈은 정리와 차단을 구분했죠. 아이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오늘도 기다립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통보였습니다. 그는 그 통보를 들었습니다. 듣고도 모르는 척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서랍의 종이를 다시 접었습니다. 접는 속도가 너무 느렸습니다. 느린 손은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종이를 접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도 알림도 없었습니다. 그 빈 화면이 더 서늘했죠. 그는 번호를 입력했습니다. 입력하는 동안 손끝이 자꾸 멈췄습니다. 멈춤마다 기억이 끼어들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젖은 바닷바람이 혀끝을 스쳤습니다. 그는 그 냄새를 싫어하지 않았습니다. 싫어하는 척했을 뿐이었습니다. 번호 입력이 끝났습니다. 통화 버튼만 남았습니다. 그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그 순간 비서실장이 말했습니다. 회장님, 그 아이는 외부인입니다. 조치가 필요합니다. 그 말은 아이를 향했지만 사실은 그의 손가락을 향했죠. 경호가 문 밖에서 숨을 삼켰습니다. 경호는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은 지시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조직은 기다리게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는 아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추위를 견디는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눈은 뜨거웠습니다. 그 눈은 한 가지를 묻고 있었습니다. 왜 아직도 안 누르느냐? 그는 그 질문을 들었습니다. 그는 통화 버튼을 누르지 않았습니다. 누르지 못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누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그는 스스로에게 남겼습니다. 남겨야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그는 대신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서랍에서 흰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새 것이었습니다. 새 것이라 더 가혹했습니다. 그는 숫자를 옮겨 적었습니다.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 과정이 기도 같았습니다. 기도는 늘 늦게 시작됩니다. 비서실장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켜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을수록 계산이 깊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의 침묵을 읽었습니다. 침묵 속에 문장이 숨었습니다. 그 문장은 이랬을 겁니다. 전화는 오늘도 안 됩니다. 그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손가락 끝에 잉크가 묻었습니다. 묻은 잉크는 지워지지 않았죠. 그는 잉크를 바라봤습니다. 그 잉크가 마치 증거 같았습니다. 자신이 결국 적어버렸다는 증거. 자신이 결국 마음을 숨겼다는 증거. 아이는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며 복도를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습니다. 회색 정장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경호의 눈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아이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건물에도 배신이 있다고. 아이의 눈은 이미 말하고 있었죠. 그는 그 장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종이만 봤습니다.
종이 위에 숫자만 봤습니다. 숫자 사이에 끼인 세월을 못 봤습니다. 그 세월을 보는 순간 버틸 수 없을 것 같았죠. 그는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 동작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전화를 받습니다. 입력된 번호가 화면에 남아 있었습니다. 통화 버튼은 여전히 초록색이었습니다. 초록색은 신호입니다. 가도 된다는 신호, 살아도 된다는 신호. 그는 신호를 받았지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가 낮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에 다시 하겠다. 그 말은 약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늘 흔들립니다. 흔드는 손이 주변에 있기 때문이죠.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번호가 이미 누군가의 손끝에서 조용히 지워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는 그 문장을 지우고 싶었습니다. 떠났다는 말, 버렸다는 말. 그 말이 너무 편했기 때문이죠. 편한 말은 늘 누군가의 손에서 나옵니다. 회의실에 남은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서류의 잉크 냄새가 아직 떠돌았습니다. 그는 창밖을 한번 봤습니다. 회색 하늘이 유리벽에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는 하늘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늘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늘 떨어졌으니까요. 비서실장은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의자 각도를 맞추고 서류를 다시 쌓고 테이블 위 물컵을 치웠습니다. 모든 게 정돈되는 속도였죠. 정돈은 흔적을 없애는 기술입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묵인해 왔습니다. 묵인하면 편하니까요. 아이는 문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는데 눈은 시끄러웠습니다. 그 눈이 책상 서랍을 훑었습니다. 서랍을 훑고 손을 훑고 비서실장의 움직임을 훑었습니다. 아이는 흔들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그는 서랍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진은 검은 종이처럼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손끝에 닿는 순간 냄새가 살아났습니다. 젖은 작업복 냄새, 비릿한 바닷바람 냄새, 그가 애써 지워온 냄새였죠. 그는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숨을 삼켰습니다. 그 숨이 아주 작게 끊어졌습니다. 끊어진 숨은 예고입니다. 그는 그 예고를 들었습니다. 이건 왜 아직 남겨뒀습니까? 비서실장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낮아서 더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사진을 뒤집었습니다. 사진 뒤에는 연필 자국이 있었습니다. 지워진 글씨, 희미한 숫자, 그리고 날짜 비슷한 흔적. 그는 그 흔적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눈이 아픈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아이는 사진의 모서리를 봤습니다. 모서리가 유난히 달아 있었습니다. 자주 만졌다는 흔적이었죠. 아이는 낮게 말했습니다. 손이 자주 갔던 거예요. 그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관찰이었습니다. 그는 그 관찰에 찔렸습니다. 자주 만졌다면, 자주 떠올렸다면, 그럼 왜 전화를 못했느냐? 그 질문이 사진 뒤에서 튀어나왔습니다.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봉투는 누렇게 변해 있었습니다. 봉투 입구는 한 번도 뜯기지 않았습니다. 봉투 위에는 한글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주소를 보는 순간 그의 혀끝이 마르고 가슴이 움찔했습니다. 자신이 보낸 적도 받은 적도 없는 주소였죠. 그는 봉투를 들고 비서실장을 봤습니다. 이 주소 왜 내 책상에 있지? 비서실장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내리깔린 눈은 늘 계산을 숨깁니다. 그는 아주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예전 정리 과정에서 들어온 겁니다. 불필요한 자료는 폐기하는 게 맞습니다. 폐기.
그 단어가 너무 빨리 나왔습니다. 너무 익숙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그 익숙함을 의심했습니다. 사람은 모르는 것에 익숙할 수 없으니까요. 아이는 봉투의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우표 자리에 찍힌 도장이었습니다. 도장은 번져 있었지만 형태는 남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깐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이건 새 도장이에요. 비서실장이 바로 반응했습니다. 아이 말은 믿을 수 없습니다. 그는 비서실장을 처음으로 끊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그 말은 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말은 선택이었습니다. 통제를 받아들이던 사람이 처음으로 통제를 거절하는 선택이었죠. 그는 봉투를 열지 않았습니다. 열면 끝이 날 것 같았기 때문이죠. 대신 봉투와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보고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표지에는 한글로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과거 정리보고, 특이사항, 인사기록. 그는 그 파일을 한 장씩 넘겼습니다. 종이는 두꺼웠습니다. 두꺼운 종이는 거짓을 오래 버팁니다. 그는 종이를 넘기며 자신이 믿어온 한 문장을 찾았습니다. 그 문장, 떠남, 연락 두절, 자진. 그 말들이 적혀 있는 줄. 그 줄을 찾으면 마음이 다시 굳을 것 같았습니다. 굳어야 살 수 있으니까요. 그는 마침내 그 줄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장은 있었다. 하지만 결제선이 비어 있었습니다. 도장도 없었습니다. 그가 아는 회사는 도장 없는 문장을 문장으로 취급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 문장은 그의 인생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장 하나 없는데 아들의 마음은 왜 이렇게 굳었을까요? 아이가 옆에서 종이를 봤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코앞까지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먼 거리에서 전체를 봤습니다. 전체를 보면 눈에 띄는 게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저 글씨 다른 사람이 쓴 거예요. 그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알아? 아이는 종이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여기만 잉크가 진해요. 여기만 눌림이 달라요. 급하게 적은 사람은 손이 떨려요. 그 말이 그의 속을 긁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사람, 누구였을까요? 그는 보고서 맨 끝에 작성자를 봤습니다.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지금 비서실장이 쓰는 표현과 닮은 말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심코 비서실장을 바라봤습니다. 비서실장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손끝이 아주 조금 굳었습니다. 그 굳음이 답이었습니다. 그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탁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작은 소리인데도 회의실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지 않았습니다. 앉으면 다시 돌아갈 것 같았기 때문이죠. 그는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유리창에 자신의 얼굴이 비쳤습니다. 얼굴은 단단했습니다. 하지만 눈동자는 단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낮게 말했습니다. 떠난 게 아니라 끊긴 겁니다. 비서실장이 재빨리 반박하려 했습니다. 회장님, 과거는 과거입니다. 지금은 그룹이 더 중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리지 않는다는 건 더는 설득당하지 않겠다는 뜻이죠. 아이는 마지막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끊긴 걸 알아요. 그래서 더 기다려요. 그 문장이 그를 눌렀습니다. 기다림은 포기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누군가를 아직 사람으로 두는 일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버지를 사람으로 두지 않았다는 것을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휴대전화를 들었습니다. 이번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번호를 다시 입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저장해둔 메모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곧바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주소,
전화국 기록, 요양원 목록, 부두 근처, 바다 냄새 나는 곳. 그는 눈앞이 어지러웠습니다. 어지러움은 두려움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두려움을 붙잡았습니다. 붙잡고 앞으로 쓰려 했죠. 비서실장은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물러나며 주머니 속 휴대전화를 눌렀습니다. 진동이 한번 짧게 울렸습니다. 그 짧은 진동이 밤을 길게 만들 것이었습니다. 그는 아직 몰랐을 것입니다. 자신이 진실을 찾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누군가가 더 빠르게 지우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회장은 문서를 덮었습니다. 덮는 소리가 작았습니다. 작은 소리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서류를 보지 않았습니다. 서류는 늘 있었고 그것보다 오래 남은 건 한 번도 끝내지 못한 말이었으니까요. 비서실장은 한 박자 늦게 움직였습니다. 늦음은 곧 계산입니다. 그는 회장의 시선을 따라가며 다음 말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멈춰달라는 말, 오늘은 안 된다는 말, 내일이면 된다는 말. 그 말들이 회장을 살려왔고 또 묶어왔죠. 회장은 의자를 밀었습니다. 의자 다리가 바닥을 긁었습니다. 그 소리는 언제나처럼 깔끔하지 않았습니다. 깔끔하지 않은 소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돌려놓습니다. 아이는 문 옆에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는데 그 침묵이 회장 등을 밀었습니다. 아이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이 지나가면 다시는 없다는 눈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차량 준비하겠습니다. 외부 동선은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정리.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정리라는 말로 사람도 기억도 치워버리던 습관. 회장은 그 습관을 오늘 처음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정리하지 말고 따라오세요. 말이 짧았습니다. 짧은 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서실장의 눈이 아주 잠깐 좁아졌습니다. 눈이 좁아지는 순간 사람은 마음속에서 문을 잠급니다. 회장은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의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카펫이 발소리를 먹었지만 숨소리는 먹지 못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였습니다. 검은 정장들이 이어졌고 무전기 소리가 미세하게 흘렀습니다. 한글로 적힌 안내판들이 반짝였고 그 반짝임이 더 차가웠습니다. 회장님, 로비의 기자들이, 회장님, 일정이, 회장님, 이사회가, 말들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붙은 말들은 손처럼 끈적했습니다. 회장은 그 손들을 털어내듯 걷기만 했습니다. 걷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빨라지면 사람은 도망인지 결심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는 도망치지 않으려 더 빨리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경호가 움직였습니다. 경호는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으로 붙어 길을 만들었습니다. 길을 만드는 것도 통제입니다. 회장은 그 길을 그대로 탔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길을 타는 사람이 아니라 길을 부수는 사람이 되려 했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비서실장이 손을 들어 귀에 댄 채 아주 작게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았습니다. 돌리면 눈으로 확인하게 되고 확인하면 믿어버릴까 봐요. 하지만 아이는 보았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비서실장 손끝에 딱 걸렸습니다. 손끝이 한번 멈췄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멈춤은 신호였습니다. 지하 주차장 공기는 다른 냄새였습니다. 기름 냄새, 차가운 콘크리트 냄새, 다친 곳의 숨막힘. 회장은 그 냄새에서 이상하게도 바다를 떠올렸습니다. 바다는 열려 있는데 자신은 늘 닫혀 있었죠. 검은 차량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차량 옆에 운전기사가 서 있었고 도어를 열려는 손이 이미 올라가 있었습니다.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병원 쪽으로 먼저 가시죠. 건강검진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말은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자연스러울수록 거짓은 오래 숨습니다. 회장은 도어 쪽으로 가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먼저 말했습니다. 바다 쪽으로 갑니다. 운전기사의 눈이 비서실장에게 한 번 갔다가 회장에게 돌아왔습니다. 사람은 명령을 2개 들으면 더 강한 쪽을 선택합니다. 회장이 오늘은 더 강했습니다. 그 강함은 권력에서가 아니라 무너질 각오에서 왔죠. 아이는 뒷좌석 쪽으로 한 발 다가갔습니다. 경호가 손바닥을 들어 멈추게 하려 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바로 말을 얹었습니다. 아이를 외부로 데리고 나가면 문제가 됩니다. 늘 문제는 아이였습니다. 늘 문제는 약한 쪽이었습니다. 회장은 문득 자신이 30년 동안 그렇게 말해왔다는 걸 떠올렸습니다. 문제가 될까봐 연락을 안 했다. 문제가 될까봐 모른 척했다. 문제가 될까봐 살아있는 사람을 기록에서 지웠다. 회장은 뒷좌석 문을 직접 열었습니다. 그 작은 동작이 주차장의 공기를 한 번 더 갈랐습니다. 타요. 아이의 눈이 한 번 깜빡였습니다. 깜빡임이 짧았습니다. 짧은 깜빡임은 울음을 숨긴 겁니다. 아이는 말없이 올라탔습니다. 좌석이 아이를 삼켰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지만 따뜻함이 더 불안했습니다. 따뜻함은 오래 있으면 사람을 느슨하게 만들거든요. 차량이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단기가 올라가는 동안 비서실장이 무전기를 쥔 손을 조금 세게 쥐었습니다. 그 소나기가 회장 뒤통수를 향한 소나기처럼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도시는 다시 소음을 걸었습니다. 신호등이 한글 표지판 아래서 바뀌었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넜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봤습니다. 누구나 바쁘게 살았고 그 바쁨이 모든 죄를 덮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낮게 들렸습니다. 바람이 바뀌는 데가 있어요. 회장은 그 말이 주소보다 정확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이는 지도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냄새와 소리를 말했습니다. 기다림이 붙어 있는 방향을 말했죠. 차는 고속도로로 올랐습니다. 속도가 붙자 회장의 심장도 속도를 냈습니다. 속도를 내면 뒤를 볼 틈이 없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밟았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홍보실이 떠 있었습니다. 이어 부회장, 법무팀, 경호팀. 울림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울림은 통제의 다른 이름입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다시 붙잡힐 것 같았죠. 비서실장이 대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숨으로만 말했습니다. 예. 회장님, 지금 이동 중입니다. 예.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처리. 또 처리였습니다. 회장은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목이 마른 느낌이 왔습니다. 처리라는 말로 그날도 아버지가 처리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갑자기 뼈처럼 튀어나왔죠. 차가 도시를 벗어나자 창밖 색이 바뀌었습니다. 회색에서 조금 더 옅은 회색으로, 그리고 어느 순간 바다 냄새가 아주 희미하게 섞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다가 아니라 바다로 가는 길 냄새였습니다. 기름, 젖은 콘크리트, 멀리서 타는 밧줄 냄새. 아이의 몸이 아주 미세하게 앞으로 기울었습니다. 몸이 먼저 알아챘습니다. 도착이 가까워지는 때가 오히려 가장 무서운 때라는 걸요. 회장은 아이의 시선을 따라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오래 묻어둔 풍경이 돌처럼 올라왔습니다. 차가 어느 부두 근처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골목은 좁았고 벽에는 낡은 한글 간판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바람이 더 거칠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사과 같은 걸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리고 지나갑니다. 아이가 손가락을 들어 가리켰습니다. 저기였어요. 그곳에는 공중전화 부스가 있어야 했습니다. 부스 옆에는 기댈벽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부스는 철거된 흔적만 남아 있었고 벽에는 새로 붙인 안내문이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철거. 딱 그 한 줄. 한 줄이 사람을 지울 수 있다는 걸 회장은 오늘 또 봤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굳은 얼굴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는 이미 이 세상이 자주 이렇게 바뀐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바람이 정장을 파고들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운 손으로 가슴을 훑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채로 귀를 세웠습니다. 파도 소리는 들렸습니다. 사람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는 숨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찾는 분이면 오늘 아침에 옮기셨어요. 말한 사람은 근처에서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눈은 피했고 말은 빨랐습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은 더 말하기 싫은 걸 숨깁니다. 회장이 물었습니다. 왜 옮겼습니까? 그 사람은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위에서 연락이 왔다고. 갑자기 서둘러서요. 위에서 또 위에서였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돌리지 않아도 등 뒤에 서 있는 위를 느꼈습니다.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회장은 화면을 한참 바라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르는 손가락이 이상하게 차분했습니다. 차분한 손가락은 이미 한번 무너져 본 사람의 손가락입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소리가 들릴 듯 말 듯 했습니다. 기계음이 먼저 떠돌았습니다. 연결음이 한번 울리려는 순간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뚝. 회장은 화면을 봤습니다. 통화 종료. 짧은 한글 두 글자가 30년을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회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아이의 눈이 말했습니다. 가까워지면 누군가는 더 멀어지게 만든다고. 회장은 그 자리에서 다시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전화는 계속 가지 않았습니다. 연결되기 직전에 늘 끊겼습니다. 회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가 날 정도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거기서 시작됩니다. 피보다 먼저 오는 상처가 있죠. 그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부터 누군가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보다 익숙하게 더 빨리 사람을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요. 파도는 거짓말을 못했습니다. 바람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했습니다. 사람은 표지 하나로 길을 바꿨습니다. 전화부스 하나로 기다림을 지웠습니다. 회장은 그 자리에 서서 지워진 자국만 바라봤습니다. 철거라는 한글 두 글자가 너무 쉽게 사람을 밀어냈죠. 아이의 손이 주머니 속에서 굳었습니다. 손이 굳는 건 추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틀렸다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기억이 틀리면 자신이 한 말도 틀리게 되니까요. 하지만 아이는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눈을 돌리면 기다리는 사람이 더 멀어질 것 같았죠. 회장은 다시 전화를 눌렀습니다. 통화 버튼이 눌릴 때마다 손끝이 조금씩 더 단단해졌습니다. 단단함은 용기가 아닙니다. 끝까지 가겠다는 포기 같은 겁니다. 포기해야 몸이 움직이니까요.
뚝 연결되기 직전에 끊겼습니다. 뚝 한 번 더 끊겼습니다. 끊어지는 소리는 짧았는데 그 짧음이 더 오래 남았습니다. 짧은 소리는 사람의 심장을 더 크게 두드립니다. 비서실장은 한 발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앞을 막지 않았습니다. 막으면 드러나니까요. 대신 회장의 뒤를 따라 숨을 맞추는 척했습니다. 그 숨은 맞는 숨이 아니었습니다. 따라붙는 숨이었습니다. 따라붙는 숨은 언제든 목을 조일 수 있죠. 회장은 골목 끝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간판들이 바람에 떨었습니다. 한글 글자들이 달아 있었습니다. 다른 글자는 오래 버팁니다. 기다림도 그런 것일까요? 그는 그 생각을 하며 턱을 한번 굳게 다물었습니다. 근처에서 일하던 사람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다가왔습니다. 말은 빨랐습니다. 빨리 말하는 사람은 말끝에 책임을 숨깁니다. 아침에 옮기셨어요. 회장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요양원 쪽으로요. 여기서 멀지 않아요. 멀지 않다. 그 말이 회장을 더 조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멀지 않으면 지금도 닿을 수 있다는 뜻이니까요. 닿을 수 있는데 못 닿으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누군가의 손이었겠죠. 회장은 차량으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여는 손이 거칠었습니다. 거칠어진 손은 그가 지금 회장이 아니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는 뒷좌석에 앉지 않았습니다. 앞좌석 옆에 앉았습니다. 운전기사와 같은 시야를 택했습니다. 빨리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지금은 체면보다 방향이 중요했죠. 아이는 뒷좌석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은 사람보다 길을 더 믿었습니다. 길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길은 누가 막았는지 흔적을 남기니까요. 차량은 바다 냄새를 따라 움직였습니다. 기름 냄새가 섞이고 젖은 콘크리트 냄새가 붙었습니다. 회장은 그 냄새를 들이마셨습니다. 들숨이 길어졌습니다. 길어진 들숨은 참아온 말이 올라온다는 신호였습니다. 비서실장은 무릎 위에서 휴대전화를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화면을 가리고 짧게 타자를 쳤습니다. 보이지 않게 하는 손은 보이지 않게 막는 손입니다. 회장은 그 손을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보기 시작하면 믿음이 무너질 것 같았죠. 하지만 믿음은 이미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믿음은 바닥을 드러냅니다. 차가 건물 앞에 멈췄습니다. 낡은 담장, 낮은 창문, 출입문 위에 한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요양원이라는 글자, 글자는 반듯했지만 그 아래 공기는 눅눅했습니다. 사람이 오래 머문 곳의 공기였죠. 회장은 차에서 내리며 정장 단추를 잠그지 않았습니다. 잠그면 숨이 막힐 것 같았으니까요. 그는 문으로 곧장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빠른 발걸음은 마음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로비는 따뜻했습니다. 따뜻해서 더 잔인했습니다. 따뜻함은 곧 괜찮아질 것 같은 착각을 주니까요. 회장은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접수대 뒤 직원은 표정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움직이지 않는 표정은 규정을 앞세울 준비가 된 표정입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회장은 이름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름을 말하면 그가 진짜로 존재해버리니까요. 그는 대신 주소를 말했습니다. 부두 근처, 철거된 전화부스, 아침에 옮겼다는 말. 그 말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왔습니다. 튀어나온 말은 품위를 잃었지만 진심을 얻었죠. 직원이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또박했습니다. 또박한 소리는 칼 같습니다. 칼은 감정을 자르죠.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회장은 대답이 늦었습니다.
늦음은 흔들림입니다. 회장은 한 번 숨을 삼킨 뒤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 한 단어가 입안에서 피처럼 무거웠습니다. 가족이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린 사람의 목소리였죠. 직원은 회장을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훑는 시선은 부자와 가난을 가르는 시선이 아닙니다. 권한을 가르는 시선입니다. 그 시선이 멈춘 곳은 회장의 손입니다. 손이 떨었습니다. 떨리는 손은 서류로 증명할 수 없는 관계를 말합니다.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절차대로 하시죠. 확인 후 안내받겠습니다. 절차. 회장은 그 단어를 듣자 어딘가에서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절차는 늘 옳은 얼굴을 하고 사람을 밖으로 세우죠.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종이를 꺼냈습니다. 숫자가 적힌 종이였습니다. 그 종이를 접수대 위에 올렸습니다. 종이가 작아 보였습니다. 작아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작은 종이에 30년이 눌려 있었으니까요. 이 번호로 연결해 주십시오. 직원은 종이를 보며 한 번 더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 깜빡임이 길었습니다. 길어진 깜빡임은 이미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회장은 그 신호를 잡았습니다. 잡고 놓지 않으려 했죠. 직원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내선 번호를 눌렀습니다. 통화 연결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멈췄습니다. 그 멈춤이 회장을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통화가 어렵습니다. 왜?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낮은 목소리는 위험이 아니라 무너지지 않으려는 버팀입니다. 환자분이 이동 중이십니다. 이동, 또 이동이었습니다. 회장은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하얘지는 건 눈물이 아니라 피가 식는 느낌입니다. 그는 자기도 모르게 접수대를 짚었습니다. 손바닥이 뜨거웠습니다. 뜨거운 손바닥은 차가운 마음을 덮으려 애쓰죠. 아이는 접수대 옆에서 직원의 손을 봤습니다. 손등에 남은 볼펜 자국, 휴대전화 화면에 뜬 문자. 아이의 눈이 가늘게 좁아졌습니다. 아이의 눈은 문자 하나를 읽었습니다. 읽었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더 빨리 사라질 것 같았으니까요. 그때 복도 끝에서 침대 바퀴 소리가 났습니다. 삐걱, 삐걱. 바퀴 소리는 규정 속에서 굴러갑니다. 회장은 그 소리를 따라 고개를 돌렸습니다. 흰 커튼 너머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지나갔습니다. 어깨가 작아 보였습니다. 작은 어깨는 늙은 어깨입니다. 늙은 어깨는 기다림으로 더 작아지죠. 회장은 한 걸음 나아갔습니다. 경호가 따라붙었습니다. 비서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무리입니다. 무리. 그 말은 회장을 멈추게 하려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커튼 앞으로 갔습니다. 손끝이 커튼에 닿았습니다. 커튼은 얇았습니다. 얇아서 더 비열했죠. 얇은 천 한 장이 사람과 사람을 가릅니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휴대전화 진동이 울렸습니다. 짧게 딱 한 번 비서실장의 주머니에서였습니다. 주머니 속 진동은 예고 없는 지시입니다. 비서실장은 뒤로 물러나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소리 없는 말은 가장 위험한 말입니다. 회장은 그걸 알았습니다. 그는 알면서도 지금은 확인할 힘이 없었습니다. 직원이 다시 회장을 불렀습니다. 통화는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짧게 하셔야 합니다. 짧게. 그 말이 이상했습니다. 짧게라는 말에는 끊을 준비가 들어있죠.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끄덕임은 승낙이 아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전화기를 받았습니다. 수화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손바닥이 더 뜨거워졌습니다. 회장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엔 연결음이 났습니다. 연결음이 한 번, 두 번, 세 번. 그는 숨을 멈췄습니다. 숨을 쉬면 울 것 같았죠. 그리고 연결됐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이 얇았습니다. 얇고 길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말보다 컸습니다. 같은 시간, 어딘가의 작은 방, 낡은 침대 옆, 전화기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은 무릎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떨렸습니다. 노인은 수화기를 들지 못했습니다. 못 들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들면 끝날 것 같았죠. 끝나는 게 두려운 기다림도 있습니다. 노인은 입술을 열었습니다. 한 번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닫힌 입술은 오래 참은 사람의 입술입니다. 노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기쁨이 아니라 믿기 어려움이었습니다. 기다림이 길면 행복이 먼저 겁이 납니다. 회장은 수화기 너머의 숨을 들었습니다. 그 숨이 너무 익숙했습니다. 익숙한데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신하면 무너질 것 같았죠. 그는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가다듬는 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렀습니다. 노인의 숨이 잠깐 멈췄습니다. 멈춘 숨은 알아챘다는 뜻입니다. 회장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소리가 나오면 자기가 이 자리까지 온 이유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그는 결국 한 단어도 못했습니다. 그 대신 숨을 내쉬었습니다. 숨이 떨렸습니다. 떨리는 숨은 말보다 더 솔직합니다. 노인은 그 떨리는 숨을 들었습니다.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추억이 더 또렷해지니까요. 노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들렸습니다. 들린 손이 수화기 쪽으로 갔습니다. 그 손이 수화기를 만지는 순간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가 났습니다. 환자분, 이동합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는 규정의 갑옷입니다. 노인의 손이 멈췄습니다. 회장은 수화기 너머의 소음을 들었습니다. 소음 속에서 누군가를 빼앗아가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회장은 갑자기 말했습니다. 잠깐만. 그 말은 상대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세월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세월에게 잠깐만 해달라는 말이 얼마나 무모한지 그는 알았죠. 노인이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도 들었습니다. 노인의 입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기 전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뚝. 회장의 귀가 멍해졌습니다. 뚝 소리는 너무 짧았습니다. 짧아서 더 잔인했습니다. 그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연결음이 울렸습니다. 연결되기 직전 또 끊겼습니다. 직원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방금까지는 연결됐는데요. 이상하다. 이상하다는 말로 사람은 책임을 미룹니다. 회장은 그 미움을 듣고 입술을 더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의 손목이 저절로 눌렸습니다. 엄지가 손목 안쪽을 눌렀습니다. 그 버릇이 다시 나왔습니다. 버릇은 가족을 닮습니다. 그래서 더 아팠죠. 아이는 접수대 아래를 봤습니다. 누군가의 가방이 열려 있었습니다. 열린 가방 틈에서 종이 하나가 미끄러져 나왔습니다. 바닥에 툭 닿았습니다. 툭 소리가 났습니다.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눈이 그 소리에 꽂혔습니다. 아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놀람이었습니다.
그 종이에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겹쳐진 숫자 같았습니다. 지워진 자국도 같았습니다. 회장은 아직 그걸 보지 못했습니다. 회장은 전화기만 쥐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만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계속 번호를 눌렀습니다. 눌러도 연결은 마지막 순간에 끊겼습니다.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지금 바닥에 떨어진 그 종이 한 장이 30년의 기다림을 증명할 유일한 기록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닥의 종이는 얇았습니다. 얇아서 더 무거웠습니다. 바람도 없는데 떨렸죠. 사람의 발끝이 스치면 그대로 구겨질 것 같았습니다. 구겨지면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사라지면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았죠. 아이는 그 종이를 먼저 봤습니다. 눈이 종이를 찍었습니다. 손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아이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종이는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는 걸요. 회장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끊긴 통화의 귀통증이 아직 손바닥에 남아 있었죠. 그는 전화기만 쥔 채 복도 쪽을 바라봤습니다. 흰 커튼이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은 바람이 아니라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발 뒤에서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맞추는 숨은 아니었습니다. 감시하는 숨이었죠. 그는 회장의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가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바닥은 차가웠습니다. 아이는 차가움을 참았습니다. 참는 법을 오래 배웠으니까요. 손끝이 종이에 닿는 순간 아이는 멈칫했습니다. 종이의 촉감이 어디서 만져본 촉감이었죠. 부두의 바람 아래서 노인이 펼쳤다 접던 종이, 숫자 위에 숫자가 겹치던 종이, 지워진 자국이 남던 종이. 아이는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기억이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아이는 종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들어 올리자마자 비서실장의 시선이 꽂혔습니다. 시선이 종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비서실장은 웃지 않았습니다. 웃지 않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건 여기에 두면 안 된다. 그 말은 규정처럼 들렸지만 사실은 명령이었습니다. 회장은 그제야 바닥을 봤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봤습니다. 종이 위의 숫자들이 서로를 덮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지워졌고 다시 적혔고 또 지워졌습니다. 그 흔적이 너무 많아서 마치 종이가 울고 있는 것 같았죠.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손끝이 먼저 배신했습니다. 그는 종이를 받으려다 한번 멈췄습니다. 멈추는 동안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말라가는 목은 오래 참은 말의 길목이었죠. 아이는 종이를 회장 쪽으로 내밀었습니다. 회장은 종이를 받았습니다. 종이가 손바닥에 닿는 순간 회장의 숨이 깨졌습니다. 깨진 숨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종이를 펼쳤습니다. 펼치자마자 눈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숫자만 있지 않았습니다. 숫자 사이에 짧은 문장이 끼어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걸었다. 내가 먼저 걸면 안 된다. 기다리면 언젠가 온다. 모든 글씨가 한글이었습니다. 그리고 글씨의 힘이 너무 약했습니다. 약한 글씨는 손이 떨렸다는 뜻이죠. 회장은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손목 안쪽을 눌렀습니다. 엄지가 저절로 눌렀습니다. 그 버릇이 나왔습니다. 버릇은 집을 기억합니다. 집을 기억하는 버릇이 그를 무너뜨렸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종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누가 쓴 건지 모릅니다. 조작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 않는다는 건 이미 마음이 결론을 냈다는 뜻입니다.
회장은 종이 끝을 더 펼쳤습니다. 맨 아래에 날짜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여러 번 바뀌었고 그 위에 또 날짜가 있었습니다. 날짜 옆에는 작은 동그라미가 있었죠. 동그라미는 약속의 표시였습니다. 기다림은 약속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런데 그 노인은 혼자 약속을 만들어 버텼던 겁니다. 그때 로비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다가왔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파일이 들려 있었습니다. 파일 표지에는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송 기록, 보호자 연락. 그 글자가 회장의 눈에 박혔습니다. 요양보호사는 회장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도 바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말은 늘 늦게 나옵니다. 특히 미안한 말은 더 늦죠. 요양보호사는 낮게 말했습니다. 그 종이 그분 겁니다. 그분이 매일 쥐고 있던 겁니다. 전화기 옆에 놓고 손으로 눌러 펴던 겁니다. 회장의 입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요양보호사에게 눈으로만 물었습니다.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요양보호사는 눈을 피했습니다. 눈을 피하는 사람은 이미 늦었다는 걸 알고 있죠. 요양보호사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서류에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도장은 번졌지만 글자는 남아 있었습니다. 긴급 이송, 보호자 부재, 가족 없음. 그 문장들이 차갑게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문장은 사람을 혼자로 만듭니다. 회장의 시선이 비서실장에게 갔습니다. 비서실장의 턱이 굳었습니다. 굳은 턱은 부정의 시작입니다. 비서실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을 보호하려 한 겁니다. 회장님 이미지가 흔들리면 그분도 더 힘들어집니다. 말은 그럴듯했습니다. 그럴듯한 말은 가끔 가장 잔인하죠. 회장은 종이를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습니다. 구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오래된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죠. 회장은 한 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들숨이 길었습니다. 길어진 들숨은 울음을 막는 몸의 기술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정장 차림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분이 자꾸 전화기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당황할까봐 전화선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옮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관리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말들이 너무 익숙했다는 듯 요양보호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은 그 말을 들으며 자기 안에서 무언가가 꺼지는 걸 느꼈습니다. 꺼진 건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체면이었습니다. 체면이 꺼지면 남는 건 아들입니다. 그는 아들이 되어버렸죠. 회장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디로 옮겼습니까? 요양보호사는 종이를 넘겼습니다. 한글 주소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시설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 옆에 작은 메모가 있었습니다. 구급차 이동. 지금 출발. 그 글씨가 회장의 심장을 쳤습니다. 회장은 몸을 돌렸습니다. 비서실장이 손을 뻗었습니다. 회장은 그 손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비키세요. 그 두 글자가 방안을 갈랐습니다. 비서실장은 한 발 물러났습니다. 물러났지만 눈은 물러나지 않았죠. 회장은 복도로 뛰었습니다. 정장 구두가 바닥을 쳤습니다. 그 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거칠어서 더 진짜였습니다. 경호가 따라붙었습니다. 경호의 손이 길을 막으려 했습니다.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면 또 늦을 것 같았죠. 아이도 뛰었습니다. 아이의 숨이 짧게 끊겼습니다. 그 숨은 두려움이 아니라 끝까지 보겠다는 숨이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뒤에서 외쳤습니다.
주차장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지금 막 나갔습니다. 그 말이 회장 등을 밀었습니다. 주차장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습니다. 회장은 그 차가움이 좋았습니다. 차가워야 정신이 깨어나니까요. 멀리서 구급차 불빛이 보였습니다. 붉은 빛이 벽에 튀었습니다. 그 빛이 마치 서류 도장처럼 선명했습니다. 회장은 주머니에서 구겨진 낡은 메모를 꺼냈습니다. 메모는 더 구겨졌습니다. 하지만 글씨는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못 걸었다. 그 문장이 끝까지 남아 회장 발걸음을 붙잡았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못 건 게 아니었다. 아버지는 기다린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기다림을 끊어버린 것이었다. 그는 구급차 쪽으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 문 손잡이를 잡는 순간 전화기 옆에서 버틴 기다림이 바로 반대편에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요. 구급차의 붉은 불빛이 벽을 두드렸습니다. 두드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그 빛을 따라 뛰었습니다. 뛰는 동안 숨이 끊겼습니다. 끊긴 숨은 30년치였습니다. 숨을 쉬지 못한 세월이 발끝에서부터 쏟아져 나왔죠. 구급차 뒷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는 하얀 침대가 있었고 하얀 침대 위에는 너무 얇아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얇아진 사람은 기다림으로 살이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회장은 한 발을 멈췄습니다. 멈추는 순간이 가장 무섭습니다. 멈추면 다시 돌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는 돌아가지 않으려고 다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구급대원이 손을 들어 막으려 했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회장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 대신 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침대 옆 난간에 매달린 손, 손등의 핏줄, 손목 안쪽에 움푹 파인 자국. 그 손은 수화기를 들지 못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을 놓지 않은 손이었죠. 회장은 결국 낮게 말했습니다. 가족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목이 더 막혔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은 제때 쓰지 않으면 목을 긁고 나옵니다. 구급대원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 사이로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숨도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이었습니다. 흐트러지지 않는 얼굴은 이미 정리할 문장을 준비한 얼굴입니다. 회장님, 지금 이건 위험합니다. 이동은 병원으로. 회장은 비서실장을 보지 않았습니다. 보지 않는다는 건 더는 상대를 사람이 아니라 장애물로 본다는 뜻이죠. 비키세요. 비서실장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은 그 발을 피해 구급차 안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끝이 침대 난간을 잡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을 때렸습니다.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정신을 깨웠습니다. 노인의 눈이 떠졌습니다. 완전히 뜬 것이 아니라 반쯤 떠진 눈이었습니다. 반쯤 떠진 눈은 오래 기다린 사람의 눈입니다. 믿지 못해서 끝까지 확인하려는 눈이죠. 노인의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장은 들었습니다. 말은 귀로 듣지 않을 때가 있죠. 그는 입술의 떨림을 읽었습니다. 회장의 입이 열렸습니다. 이번엔 숨으로 넘기지 않았습니다. 숨이 흔들려도 그는 말로 내보냈습니다. 아버지. 두 글자가 구급차 안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낮게 말해도 그 말은 커집니다. 30년 동안 닫혀있던 문이 그 말로 한 번에 열리니까요. 노인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믿기 어려움이었습니다. 믿기 어려운 행복이 사람을 먼저 겁먹게 합니다. 노인의 손이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손이 허공을 더듬었습니다. 더듬는 손은
전화기를 찾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번에는 회장의 손을 찾았습니다. 회장은 손을 더 내밀었습니다.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펼친 손은 도장이 아니라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손과 손이 닿았습니다. 그 순간 회장의 무릎이 풀렸습니다. 회장은 바닥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대신 구급차 난간을 붙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한 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숨은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을 삼키려는 숨이 아니라 울음을 허락하는 숨이었죠. 노인의 입술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났습니다. 정말 작은 소리였습니다. 작아서 더 오래 남는 소리. 왔냐? 회장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들면 얼굴이 다 드러날 것 같았죠. 그는 대신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힘은 사과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때 아이가 구급차 문턱에 섰습니다. 아이의 눈은 비서실장을 한번 훑었습니다. 훑고 끝내지 않았습니다. 아이 눈은 비서실장 손에 들린 휴대전화를 찍었습니다. 화면에 뜬 글자를 읽었습니다. 짧은 한글 문장. 이송 완료. 통화선 처리. 아이의 눈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요양원 로비에서 주운 종이. 겹쳐 적힌 번호가 있는 그 메모. 회장은 그 종이를 가슴 쪽에 넣었습니다. 메모가 종이가 아니라 심장처럼 느껴졌죠. 비서실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지금은 감정적으로. 회장이 처음으로 비서실장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가 없었습니다. 분노는 아직 체면이 남았을 때 나옵니다. 지금 회장에게 남은 건 체면이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당신은 내 시간을 관리한 게 아닙니다. 내 죄책감을 관리했지. 비서실장의 표정이 아주 조금 갈라졌습니다. 갈라진 표정은 오래 숨긴 진실이 새는 틈입니다. 회장은 구급대원에게 말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동안 이 사람은 제 곁에 두지 마세요. 말이 끝나자 경호가 움직였습니다. 경호는 회장을 지키는 사람이었지만 그날은 회장의 결심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실장은 항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항의는 말로 하고 증거는 종이로 남습니다. 회장은 이미 종이를 쥐고 있었죠. 구급차 문이 닫혔습니다. 닫히는 순간 비서실장의 얼굴이 밖으로 잘렸습니다. 잘린 얼굴은 30년 전 사진 속 얼굴처럼 절반만 남았습니다. 구급차가 움직였습니다. 차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 속에서 노인의 손이 회장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놓지 않는 손은 말보다 확실합니다. 회장은 노인의 귀 가까이로 몸을 낮췄습니다. 왜 떠났어요? 노인은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말이 덜 아프니까요. 노인의 목소리는 거의 숨이었습니다. 떠난 게 아니야. 놔준 거야. 회장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척했습니다. 이해하면 자기가 너무 나쁜 사람이 되니까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늦었기 때문에 이해해야 했죠. 노인은 아주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살려면 그때는 내가 없어야 했다. 회장은 그제야 자신이 30년 동안 버림으로 편하게 뭉개온 자리에 희생이라는 날이 서 있었다는 걸 봤습니다. 그날은 아팠습니다. 하지만 아픈 게 진짜였죠. 병원 응급실 앞 하얀 불빛 아래에서 회장은 다시 한번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놓지 않으려고 잡는 게 아니었습니다. 놓지 않겠다고 약속하며 잡는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 작은 창가에 따뜻한 밥 냄새가 났습니다. 병원 밥은 늘 밋밋한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따뜻함은 음식에서 오지 않습니다. 사람이 옆에 있어서 생기죠. 회장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떨렸습니다. 회장은 숟가락을 노인 손 가까이에 놓았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잡았습니다. 잡는 손은 여전히 떨렸지만 놓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병실 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이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장면을 본 눈은 잠깐만이라도 따뜻해집니다. 회장은 낮게 말했습니다. 전화 제가 먼저 걸게요. 앞으로는. 노인은 눈을 감은 채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끄덕임이 30년을 한 번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회장실의 공기는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말이 줄고 서류가 줄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그 침묵은 무서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거짓이 빠져나간 자리의 침묵이었죠. 비서실장은 더 이상 회장 옆에 서지 못했습니다. 정리라는 말로 사람을 지웠던 손이 이번엔 기록에 잡혔습니다. 회장은 그 사실을 크게 떠들지 않았습니다. 크게 떠들면 또 체면이 되니까요. 그는 조용히 끝냈습니다. 조용한 끝맺음은 진짜 사과가 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장은 병실 창가에서 노인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거친 손등이 자신을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다. 회장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기다릴 차례라고. 당신이 잠들어도 내가 옆에 있을 차례라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기다림을 끝내는 전화가 될 수 있습니다.